이번 시간에는 온오프라인 강의 보조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퍼실리테이션 때 사용하는 아이디어 도구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보드, 그리고 카드 도구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이트가 어떤 게 있는지 보여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자들의 교수 강화를 위한 도서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학습 내용으로는 퍼실리테이션용 아이디어 도구, 퍼실리테이션용 보드 및 카드 도구, 그리고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추천 사이트, 그리고 추천 도서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퍼실리테이션 아이디어 도구로 저는 와우보드를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와우보드는 여러분들께서 학생들과 회의를 할 때 브레인스토밍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단순히 전지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어떤 아이디어들을 적어봐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 와우보드는요,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결합하고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는 보드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미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와우 보드는요, 앞면과 뒷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면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면 3개의 원이 마치 회전 초밥처럼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각자의 아이디어를 포스트잇에다 적어서 저 앞에 보이시는 회전판에 붙여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아이디어가 내 쪽에 있지만 돌리면 다시 그 아이디어 포스트잇이 상대방 앞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발산은 하고, 또한 이 아이디어를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어, 굿, 베스트 이런 순으로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면을 보면 지금은 잘 이해는 되진 않지만 다양한 어떤 칸들이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쓰느냐? 다음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드판과 함께 있는 게 이 카드판입니다. 카드판을 보시면 다양한 아이디어 발산, 수렴, 그리고 결합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먼저 의사결정 기준 카드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아이디어가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결국 어떤 기준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보시는 것처럼 비용 기준, 그리고 영향 기준, 그리고 긴급성의 기준, 다양한 이런 기준들의 카드들을 여기에서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성 열겨법 카드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아이디어를 동사로 만든다면, 명사로 만든다면, 형용사로 만든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 발산 카드입니다. PMI법 카드는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아이디어를 더하거나 혹은 빼거나 혹은 흥미로운 거를 넣는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결합한 카드입니다. 가운데 쪽 볼까요? 가운데 쪽에는 스캠퍼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질문으로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아이디어를 대체해보면 어떨까? 결합해보면 어떨까? 수정해보면 어떨까? 제거하면 어떨까? 거꾸로 해보면 어떨까? 라는 그런 질문을 주는 카드가 됩니다. 밑으로 보면 결점, 희망점 카드라는 게 있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결합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희망사항을 원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OW1H 카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카드는 문제를 정의할 때 쓰는 겁니다. 어떤 문제 현상이 발견됐을 때 육하 원칙에 이 문제가 언제 일어나고, 어디서 일어나고, 왜 일어나고, 문제의 대상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카드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보드판에 각자의 생각들을
포스트잇으로 적어서 각각의 이 보드판에 붙이는 이런 활동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신선하고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좋은 활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와우 워크시트라는 아이디어 도구인데요. 이 와우 워크시트는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고민을 할 때 단순히 전지나 A4 용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체계화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화된 양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약 14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 협동조합의 사업이나 아이템을 발굴할 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특히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각각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양식지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와우 워크시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경영학의 방법론들을 이렇게 도표화해서 생각들을 고민할 수 있는 그리고 작성할 수 있는 워크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감 카드 혹은 스왑 분석 그리고 STP 전략 그리고 기업 진단 등 다양한 경영학과 관련된 워크시트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와우 포트폴리오 도구를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우 포트폴리오는 개인의 생각들을 처음부터 발표를 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전지에 쓸 때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한번 나의 생각을 고민해보고 나 스스로 나의 공간에서 작성을 해보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QR코드가 연동이 돼서 각각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공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공책에 쓰는 내용들은 오른쪽에 보시면 QR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또 쉽게 학생들에게 설명하실 수도 있고 선생님들께서 보시면서 이 노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노트 안에는 포스트잇이 있고요. 그리고 귀여운 스티커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QR코드가 이렇게 연동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으면 그 아이디어가 이제 공통의 플랫폼으로 공유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같이 피드백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의 공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오프라인 강의 보조 도구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카드와 보드게임인데요. 특히 청소년 교육에서는 이런 카드와 보드게임들이 굉장히 잘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이 카드는 반디도라는 카드 게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탈주범의 길을 다 같이 막으면서 우리가 협동하는 그런 카드 게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이 탈주범의 카드가 있죠. 그리고 지금 다양한 카드들이 있는데 보면 제일 끝에 손전등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걸로 그 탈주범들의 길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이기고 지고 보다는 우리가 협동조합의 취지에 따라서 다 같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탈주범의 도주로를 막는 카드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셔도 재미있는 그런 협동조합의 수업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카드도 참 많이 쓰시죠. 감정카드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감정카드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특히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던 카드고 그리고 굉장히 청소년 친구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표정들의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감정 카드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이나 혹은 이런 문제, 학교 협동조합의 그런 자신의 생각,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 교수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카드도 많이들 쓰시죠. 이 이미지 카드도 배포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지 카드로 어떤 수업을 진행하시나요? 저는 생각들을 시각화하거나 혹은 희망하는 것
혹은 어떤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을 이런 이미지 카드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혹은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워낙 이 이미지 카드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 정도는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셔도 좋은 도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SDGs 보드게임입니다. 워낙 이 SDGs는 굉장히 트렌드적인 교육이죠. 우리가 유엔에서 정의한 17가지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보드게임을 통해서 배워보는 그런 보드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각 나라의 그런 지도들, 그리고 각각의 역할들,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목표 카드들과 다양한 지원 카드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각각의 지역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을 미션으로 진행해보는 그런 수업입니다. 우리가 SDGs를 단순히 강의 그리고 사례로 수업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보드게임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재미있는 그런 하나의 수업으로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 태용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태용 유튜브가 기존과 다른 게 뭐냐고 하면 엄청나게 성공한 그런 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년 창업가들, 그들의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제품들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학교협동조합 학생들에게 굉장히 밀접한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태용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셜벤처 스퀘어라는 사이트를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학교협동조합을 실제 시장에서, 우리가 실제 대한민국에서 창업으로 한 그런 기업들을 소셜벤처라고 하죠. 소셜벤처, 즉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례를 보여줄 때 일일이 다 찾기보다는요, 이 소셜벤처 스퀘어에 들어가면 무려 대한민국의 400개의 소셜벤처들의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환경이면 환경 분야, 교육이면 교육 분야, 식품이면 식품 분야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소셜벤처들을 찾아보고, 또 그 회사들의 장점과 홈페이지를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해주셔도 좋은 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온라인 창업 플랫폼 옙인데요. 이 사이트는 실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만든 온라인 창업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창업 수업 혹은 기업가 수업을 하실 때 필요한 다양한 수업 자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을 인터넷으로 자가진단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교육부에서 늘 매년 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를 이 온라인 옙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창업 수업을 진행하실 때 이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를 참가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청소년 친구들에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팀빌딩을 위한 온라인 성격 진단 사이트인데요. 워낙 요즘에는 다양한 성격 그리고 강점 진단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개의 성격 유형 진단 사이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것은 재미로 쓰시면 좋아요. 이걸 가지고 뭔가 진지하게 하시기보다는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각 학교 협동조합의 학생들이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강점 기반으로 진단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역할을 정하시면 훨씬 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재미있고, 또 이걸 가지고 어떤 캐릭터로 부여를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게더타운인데요. 워낙 최근 들어서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이 굉장히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처럼 이렇게 가상현실을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이 게더타운입니다. 보시면 이 게더타운은요, 쉽게 게임의 그런 캐릭터,
그리고 게임의 공간을 만듦으로써 거기에서 줌과 같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강사님이 직접 만들기보다는 학교협동조합 학생들이 다 같이 이것을 만드는 과정 또한 교육이면서 학교협동조합을 온라인상에서 설립할 수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게더타운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양한 직업과 청년 창업가에 대한 인터뷰 채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정답은 유튜브 태용입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실제 청년 창업가들의 기업가 정신과 그리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가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사이트로서 교육 효과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온오프라인 강의 보조 도구의 추천 도서를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협동조합의 기초와 실무에 대해 관련된 필수 입문서죠. 바로 여러분들 1차 때도 배우셨던 주수원 강사님의 학교협동조합 A to G, 그리고 아이러브 학교협동조합, 그리고 만들자 학교협동조합을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학교협동조합을 시작하신다면 이 세 권의 책을 꼭 읽으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여형 학습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러닝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제가 1차 시에 이야기했던 다양한 참여형 학습법이 들어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제가 쓴 상상하고 만들고 해결하고 라는 책입니다. 제 책을 또 소개하려니까 부끄러운데요. 그럼에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Gs나 디자인 싱킹, 메이커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상현실을 쉽게 만들어 온라인상에서의 실제감을 줄 수 있는 사이트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게더타운입니다. 최근 메타버스가 트렌드의 성장함에 따라서 교육시장에서도 굉장히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온라인으로 만들 수 있는 이 게더타운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온오프라인 강의 보조 도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을 위한 아이디어 도구를 배워보셨고요. 그리고 다양한 보드와 그리고 다양한 카드 도구들을 배워보셨습니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추천 사이트들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교수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추천 도서들을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7번의 온오프라인 교수법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제 다음에는 저희 줌으로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같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